(23화) 줄거리. 중걸 옥길인 노준이를 입당시키기 위하여 군사 오용은 점괘로 노준이가 양산박을 지나도록 유인하고 노준이를 산채에 들여 오랜 시간 여러 핑계로 붙잡아둔다. 양산박에서 노준이를 모시던 이고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고는 그동안 사통해오던 노준이의 아내 가시와 결혼하고 노준이의 신봉 낭자연청을 내쫓는다. 50여일 만에 돌아온 노준이는 관가에 붙잡히고 이고는 관가 사람들에게 돈을 써 노준이를 죽이려 든다. 설패놈이 두 손으로 수화곤을 들고 바로 그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치려 든다. 이때 동초놈이 밖에서 망을 보고 들으려니 숲속에서 쿵 하고 땅에 쓰러지는 소리가 난다. 옳지, 요절을 냈군 하고 그는 분주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보니 노준이는 그대로 나무에 가 메인 채 있고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은 뜻밖에도 설패인데 수화곤이 바로 그 옆에 떨어져 있다.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 옳지, 이 사람이 힘을 너무 쓰다가 그만 헛치고 나가 자빠진 게로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앞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꼼짝을 않는다. 자세히 보니 입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화살 한 대가 가슴 한복판에 꽂혀 있다. 소스라쳐 놀라 바야흐로 소리를 지르려 할 때 동북쪽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사나이 하나가 이놈! 하고 한마디 외치며 깍지손을 떼니 시위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이 동초의 멱통에가 들어맞는다.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동초놈은 두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며 땅에 털썩 자빠져 버린다. 사나이는 나무 위로부터 뛰어내려와 칼을 빼어들자 노준의 결박을 끊고 머리에 칼을 벗기고 그를 안아다가 풀숲에 앉히고는 목을 놓아 운다. 노준이가 눈을 떠보니 곧 낭자연청이다. 예, 이게 꿈이나 아니냐. 그러나 물론 꿈은 아니었다. 연청은 유수사 앞에서부터 두 놈의 뒤를 밟아 술집에서 이고와 만나 밀담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의심이 들어서 줄곧 쫓아오다가 간밤에는 객점 밖에서 자고 그놈들이 오경에 객점을 나설 때 필시 이곳 송림에 와서 일을 하려는 것임을 직감하고 먼저 와서 나무 위에 올라 몸을 숨기고 기다리다가 화살 2개로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노준이는 한숨 짓고 말한다. 비록 당장은 죽을 목숨이 살았다지만 공인을 2명씩이나 죽였으니 죄가 더욱 중해지지 않았느냐. 대체 어디로 가야 옳단 말이냐. 연청은 말하였다. 애초에 송공명이 사단을 일으켜 주인 나리를 이 지경에 이르시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양산박으로나 가셨지 다른 데는 가실 곳이 없습니다. 글쎄 그곳밖에는 갈 데가 없다마는 내가 장창이 심하고 다리를 이렇듯 상해서 촌보도 옮길 수 없으니 어쩌느냐. 사정이 한시도 지체를 할 수가 없이 되었으니 소인이 업어 모시고 가겠습니다. 연청은 공인의 몸을 끌어다 나무 뒤에 숨기고 활을 차고 요도를 허리춤에 찌르고 수화고는 손에 든 다음 노준이를 업고서 바로 동편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10여리를 겨우 가서는 다시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어느 작은 촌점을 찾아 들어가 방 하나를 치워달래서 몸을 쉬며 술과 밥을 사서 요기를 한다. 이때 길 가는 나그네들이 송림 속에서 쉬다가 공인 2명이 죽어 자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근처 사장과 이정에게 가서 알리니 이정이 곧 대명부로 들어가 고한다. 관원이 나와서 검험을 하여 보니 곧 유수사의 공인 동초설패라. 양중선은 영을 내려 기한을 정하여 범인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공인들은 시체에 꽂힌 노전이 바로 낭자연청의 것임을 알고 도처에다 고시를 붙여놓고 원근 촌방 일대에 널리 알려 노준이와 연청을 잡아들이게 한다. 한편 노준이는 촌점에서 장창이 크게 발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니 그곳 점원이 살인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자 두 사람의 행색이 수상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의혹이 들어 본초 사장에게로 가서 고하니 사장은 또 공인에게 고한다.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연청은 이날 활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돈이 떨어져 반찬거리를 살 수도 없어 날짐승이나마 잡아가지고 돌아올까 하여서였다. 새를 몇 마리 잡아들고 막 객점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촌중에 함성이 진동한다. 연청이 마음에 의심하여 숲속에 몸을 감추고 동정을 살펴보니 수백 명 공인이 일제히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수레 하나를 옹이하여 나가는데 결박을 당하여 수레 위에 실려가는 사람은 곧 주인 노준이다. 연청은 곧 내달아 구하고 싶었으나 활밖에는 손에 군기를 가진 것이 없다.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하나. 옳지. 양산박으로나 가서 말을 하고 그곳 군마를 얻어다 구하도록 하자. 그 밖에는 달리 우리 주인의 목숨을 구할 도리가 없다. 그는 작정을 하자 곧 양산박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하루낮 하룻밤을 내쳐 걸으니 다리 아픈 줄은 모르겠어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는데 수중엔 한 푼도 없다. 한 언덕에서 울창한 숲속을 찾아들어 잠깐 조는데 날이 혼이 밝아올 무렵에 근처 나뭇가지 위에서 깍깍 까치가 지저긴다. 옳지. 저 까치나 잡아 요기를 하자. 속으로 생각하며 연청은 단 한 개 남은 화살을 시위에 메워 까치를 향하여 쏘았다. 살은 바로 들어가 까치 꽁지를 맞췄는데 까치가 화살을 띈 채 언덕 너머로 툭 떨어진다. 연청은 곧 뛰어 떨어진 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까치는 간 곳이 없고 문득 저편으로부터 두 사람이 나는 듯이 걸어와 앞길로 지나간다. 두 사람을 지나쳐 놓고 나서 연청은 생각하였다. 내 지금 노자가 한 푼도 없으니 저 두 놈을 때려 누이고 노자를 뺐으리라. 급히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주먹을 들어 뒤에 가는 전립선 사나이의 등줄기를 우려 땅에 쓰러뜨리고 다시 내달아 앞서가는 사나이를 치려 하는데 그 사나이가 고개를 돌려서 이 모습을 보자 번개같이 몽둥이를 들어 내리갈기는 바람에 연청은 도리어 왼편 넓적다리를 세게 맞고 땅에 털버덕 주저앉아 버렸다. 먼저 주먹을 맞고 쓰러졌던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며 한 발로 연청의 가슴을 밟고 서서 요도를 획 뽑아들고 그의 얼굴을 찌르려 한다. 연청은 한마디 외쳤다. 내가 죽는 건 아깝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대체 우리 주인 소식은 누가 전하노? 그 말을 듣자 사나이는 칼을 멈추고 연청을 잡아 일으켜 한마디 묻는다. 이놈아, 무슨 소식을 어디다 전하겠단 말이냐? 연청이 그건 물어 뭐 하느냐 하니 그 사나이는 그의 팔을 획 잡아놨다가 뜻하지 않게 팔에 꽃수를 보았다. 아니, 내가 혹시 노원의 집 낭자 연청이 아니냐? 연청이 생각하니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바른 대로 말하고 혼이 남아 주인과 한 곳에 모이리라 하고 내 연청이다. 우리 주인이 관사에 잡혀가게 되었기로 지금 양산박으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껄껄 웃으며 우리가 자네를 바로 죽이지 않기를 잘했네. 자네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를 테지. 원래 이들은 양산박 두령 병관사 양운과 반명삼랑 석수였던 것이다. 연청은 그들이 양산박 두령으로 송강의 장령을 받고 노준이의 소식을 들으러 산에 내려온 것임을 알자 곧 전우수말을 들어 낱낱이 호소하니 듣고 나자 양웅은 속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별 수 없다. 나는 이 길로 연청 형제와 산채로 올라가 이 일을 통보할 테니 너는 바로 북경으로 가서 자세히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너라. 석수는 응낙하고 두 사람과 헤어져 혼자 북경성으로 향하였다. 석수가 성 밖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객점에 들어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성내로 들어가며 들으니 사람마다 탄식하고 모두가 슬픈 빛이다. 석수가 마음에 의심하여 지나는 노인 하나를 붙들고 자세한 말을 물으니 그가 일러준다. 계기는 모르시리이다. 북경의 유명한 제주 노원애가 양산박 적고래를 잡혀 들어갔다 도망하여 돌아오다 죄를 잊고 사문도로 귀양을 가던 길에 어떤 놈의 짓인지 노상에서 암령에 가던 방송공인을 죽인 놈이 있어 다시 잡혀 돌아왔소 그려. 그래 오늘 오시경에 저자로 끌어내어다 참하기로 되었으니 계기는 이제 오래지 않아 구경하시리이다.
석수가 듣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오니 십자로 입구에 주루가 있다. 누상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주보가 앞으로 와서 묻는다. 누구 또 오실 분이 계신가요? 혹은 혼자신가요? 석수는 사나운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다. 어서 술하고 고기나 가지고 올게지 무슨 잔소리야. 주보가 깜짝 놀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술과 고기를 갖다 준다. 석수가 한편 먹으며 한편 밖을 내어다 보고 있으려니까 오래지 않아 거리 위에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집과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주보가 다시 올라와서 한마디 한다. 이제 곧 이 아래서 공사가 시작되니 여기 계시지 말고 어서 술값 치르시고 다른 데로나 가보시지요. 석수는 다시 소리를 꽥 질렀다. 공사가 있다고 내가 피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 맞고 싶지 않거든 내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리지 말아라. 주보가 다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내려간다. 오래지 않아 거리 위에 바라와 북소리가 요란히 일어난다. 석수가 내려다보니 십자로 입구에 법을 집행하는 장소를 만들어 10여 상 도끼를 든 자들이 노준이를 앞뒤로 옹이하여 끌고 와서 바로 주루 아래에 꿇어앉히더니 철비박 채복은 법도를 손에 잡고 일지와 채경은 노준이의 칼을 잡아주며 가만히 일러준다. 우리 형제가 원해를 구하지 않으려 하여서가 아니라 일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이 되어 그러니 부디 우리를 원망마시오. 말을 겨우 마쳤을까 말까 하여 군중 속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옷이 삼각이다. 채경이 앞으로 나와 노준이의 칼을 벗기며 머리를 붙드니 채복은 법도를 쑥 빼어 손에 잡는다. 당한 공목이 큰 소리로 범유패를 읽고 그것이 끝나자 칼든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이때 석수는 요도를 손에 빼어들자 높은 누상으로부터 몸을 날려 아래로 뛰어내리며 병력 같은 소리로 외친다. 양산박 호걸들이 여기 모두 와 있다. 그 소리를 듣자 채복 채경이 노원해를 버려두고 먼저 달아나 버린다. 석수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미처 도망가지 못한 무리들을 10여 명이나 삽시간에 오입해듯 하고 한 손으로 노준이를 이끌고 길을 찾아 도망을 하였다. 급보를 받자 양중서는 깜짝 놀라 곧 군사를 점거하여 인마를 거느리고 나가서 북경성 사대문을 굳게 닫고 지키게 하며 공인들을 모조리 풀어 두 사람을 해안으로 잡아들이게 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제 아무리 호환 영웅이라도 높은 성 험한 담벽을 넘어나가지 못하는데 더욱이 속수는 북경길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노준이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놀라서 잘 걷지도 못한다. 얼마 동안 지양 없이 이리저리 길을 찾아 도망하다가 마침내 수백 명 공인들이 쫙 둘러싸고 올가미를 던져 다리를 엉는 통에 둘이 다 잡히고 말았다. 석수는 노준이와 함께 청전으로 끌려가자 사나운 눈을 부릅떠 청상의 양중서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나는 장령을 받고 혼자 먼저 왔거니와 이제 송공명 형님이 수일 내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르는 때에는 북경성이 평지가 되고 내 놈의 몸뚱이는 새토막이 나고 말 것이니 내 이놈 그런 줄이나 아느냐. 이처럼 사무 개꾸짖듯 하니 양중서는 하도 어이없고 놀라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큰 칼 씌워 옥에 가두게 하였다. 채복은 앞서 소선풍 시진이 다녀간 뒤로 양산박 두령들과 은근히 사귀려는 마음을 가진 터이라 노준이와 석수를 한 방에 가둬놓고 매일 좋은 술과 고기를 들여다 먹이니 이러므로 하여 두 사람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따로이 고생은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이다. 성 안팎에서 양산박이 뿌린 문서 수십 장을 얻어다가 바친다. 양중서가 받아서 보니 글뜻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양산박 의사 송강은 대명부에 우러러 보이고 천하에 포고하노라. 이제 대송조의 관리는 도를 어기고 탐관오리가 전행하여 양민을 죽이고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릴세 북경의 노준이는 곧 호골지사라. 내 청하여 산에 올라 한 가지로 채천행도 하려 하거늘 어이 망령되이 뇌물을 탐하여 선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고
특히 석수를 보내 먼저 고하게 하였더니 뜻밖의 그도 또한 사로잡혔도다. 만약에 두 사람의 목숨을 온전히 하고 음부간부를 잡아서 바친다면 내 구태여 침범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어긴다면 내 마땅히 일어나 한마음으로 서력할 것이라. 대병이 이르는 곳에 옥속을 구분하지 않고 불사르고 간사한 이들을 제거하여 진멸하리라. 읽고 나자 양중선은 크게 놀랐다. 양산박 적당들은 이제까지 조종에서도 잡으려 하였지만 못 잡은 무리들이다. 저희가 정말 쳐들어온다고 하면 북경 한 고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병마도감인 대도문달과 천왕이성 두 사람을 정청으로 불러 양산박의 문서를 내어 보이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천왕이성이 말한다. 그만 일로 상공은 노심초사 마십시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군조를 통령하여 성을 나서 하체하고 기다리겠소이다. 저희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되 적구를 떠나온다면 맹세코 저들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오리다. 그 말을 듣고 양중선은 크게 기뻐 재물을 내려 두 장수를 위로하니 이성과 문달은 은혜를 살해하고 각기 영체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성이 대소군관을 불러 이를 의논하니 곁으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위풍이 늠름하고 모습이 당당하다. 그는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급선봉 sak초였다. 이성은 그에게 영을 전한다. 송강 초적들이 일간 우리 북경을 치러 올 모양이니 너는 본부 군병을 점기하여 성박 35리에 나아가 하체를 하여라. 내 뒤를 따라 대군을 영솔하고 나가마. sak초가 장령을 받고 물러나와 북경성 35리바 비오곡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고 하체하니 그 다음 날 이성은 정장 편장을 거느리고 성에서 25리 떨어진 계수파에 하체하여 주위에 창각칼을 빽빽하게 하며 사방의 녹각을 깊이 감추고 삼면의 구덩이를 판 다음 양산박 군사가 이르기만 기다린다. 원래 양산박의 문서는 오용이 대종에게서 노원의 석수 두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거짓 고시를 초하여서 각처에다 붙여 우선 양중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아울러 두 사람의 목숨을 잠시 안전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양산박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북경을 치고 노준이와 석수를 구하기 위해 송강이 오용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산을 내려갈 인원들을 정하여 각체의 영을 정하니 제1발은 흑선풍 이균이 졸개 500명을 거느렸고 제2발은 양두사 해진, 쌍미갈 해보, 모두정 공명, 독화성 공량인이 졸개 1000명을 거느렸고 제3발은 여두령의 일장청 호삼낭이요 부장의 모야차 손이랑 모대충 고대순이 졸개 1000명을 거느렸고 제4발은 박천조 이응의 부장이 구문용 사진, 소울지 손신인이 졸개 1000명을 거느렸고 중구는 도두령 송강의 군사 오용이요 족장두령 4명은 소원우 여방, 세인기 곽성, 병울지 솔립, 진삼산 황신이요 정구는 두령이 병력하 진명에 부장이 백승장 한도, 청목장 팽기요 후구는 두령이 표자두 임충의 부장이 철적선 마린, 화한산의 등비요 좌구는 두령이 쌍편 호연작의 부장이 마운금시 구붕, 금모호 연순이요 우구는 두령이 소이강 화영의 부장이 도가노 진달, 백화사 양춘이요 이 밖에 포수로 굉천내 능진과 전량을 접응하고 군사정보를 탐정하는 두령으로 신행태보 대종이 따른다. 군병의 분발이 정하여지자 이튿날 각 두령의 차서를 따라 진발하니 양산박에는 다만 부군사 공손승과 유당, 주동, 목궁의 4두령이 남아있어 마보 군병을 통령하고 산채 삼관을 지키며 수채에는 이준의 무리가 있어 지킨다. 한편 급선봉 sak초가 비오곡 체중에 있더니 문득 정찰마가 들어와 고하되 양산박 군사가 그 수를 알 수 없이 20리 밖에 이르렀다 한다. sak초가 듣고 나는 듯 계수파 영체로 고하니 이성은 듣자 한편으로 보마를 성으로 들여보내며 한편 말을 몰아 전체로 왔다.
sak초가 맞아들여 자세한 말을 고하고 이튿날 오경에 밥 지어 먹고 1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유가탄에 이르러 진세를 벌인 다음 이성과 sak초는 각지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서 기다린다. 오래지 않아 멀리서 자욱이 티끌을 일으키며 500여 명 군사가 지쳐 들어오는데 앞선 한 사람의 호환이 손에 쌍도끼를 들고 말을 몰아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외친다. 내 양산박 호골 흑선풍을 아느냐? 말이 떨어지자 sak초 등 뒤로부터 한 명의 수장이 장창을 꼬나잡고 100마군을 이끌어 풍우같이 몰아나가니 그는 왕정이란 장수다. 이규가 비록 담력과 용기가 과인하기는 하되 수와 보군이 왕정의 마군에게 충동되어 사방으로 도망가니 저도 감히 머물러 싸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난다. 이것을 보자 sak초는 수와 군병을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쫓았다. 그러나 유가탄을 지나서자 산 뒤로부터 바라솔이 천지를 진동하며 군마가 내다르니 곧 좌편은 해진 공명이요 우편은 해보 공량이다. sak초가 저들에게 접응하는 군마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대로 돌아가니 이성이 묻는다. 내 어찌하여 도적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복병이 있기로 그대로 돌아왔소이다. 설령 복병이 있다 한들 무엇이 두려우랴 하고 군병을 전부 거느리고 지쳐 나오더니 문득 전면에 깃발과 고함소리 요란하고 북과 바라가 울리는데 군마 하나가 내닫는데 그 위에는 뜻밖에도 한 명의 여장수가 올라앉아 이성이 말을 멈추고 바라보니 붉은 깃발 위에 여장 1장청이라 크게 쓰여 있고 좌편은 고대수요 우편은 7장 8단하니다. 이성이 껄껄 웃고 sak초를 바라보며 저따위 군사를 못에 쓰겠느냐. 내 나가서 앞을 막아라. 나는 군사를 나누어 사면에 있는 초적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마. 영을 내리니 sak초는 곧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박차 내닫는다. 일장청이 즉시 말머리를 돌이켜 산 오목다리로 달아난다. 이성이 군사를 사면으로 나누어 뒤를 급히 몰아치더니 호련 함성이 산을 흔들며 한때 군사가 나는 듯 내다르니 이는 곧 제4발 박천조 이응의 군사라. 좌편으로 사진이 지쳐 나오고 우편으로 손신이 지쳐 나오니 형세가 험하고 급하여 능히 막을 수 없다. 급히 군사를 돌이켜 달아나는데 삼원 여장이 또 뒤를 급히 쫓고 흑손풍 이규가 다시 내달아 앞을 막아쳐서 이성 sak초는 군사를 태반이나 꺾이고 간신히 길을 찾아 영체로 돌아왔다. 황망이 사람을 성으로 들여보내 양중서에게 패한 연유를 고하니 양중서는 크게 놀라 곧 문달을 보내서 채긍하게 한다. 이성은 곧 장중으로 맞아들여 퇴병할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문달은 웃고 말한다. 옴딱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 근심을 하시오. 내 재주는 없으나 내일 나가서 모조리 무찌르리이다. 이날 밤에 의논을 정하고 사경에 밥 먹고 새벽에 군사를 나아가는데 유가탄에 이르러 문달이 군마를 버려 세우고 강궁 경로로 진각을 지키는데 문득 송강의 진중으로부터 한 명의 대장이 말을 달려 나오니 붉은 깃발에 병력화 진명이라 크게 쓰여 있다. 진명이 손에 낭하봉을 꼬나잡고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북경의 탕관오리들은 듣거라. 내 너희 성지를 벌써 도륙을 낼 것이로되 다만 백성 양민이 상할까 두려워 주저한 것이다. 이제 너희가 선선히 노준이와 속수를 내어놓고 음부간부를 묶어서 우리에게다 바친다면 곧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려니와 종시 깨닫지 못하고 한거를 하겠다면 도륙을 낼 것이니 그리 알렸다. 문달이 크게 노하여 네 나가서 저 도적을 잡을고 한 소리 외치니 말방울 울리는 곳에 한 명의 대장이 갑옷으로 장속을 어미하고 큰 도끼 손에 들고 오와 말을 급히 몰아 나오니 그는 곧 북경의 상장 급선봉 sak초다. 진 앞으로 나오자 소리를 높여 이놈 내 조종의 관원으로서 도리어 족굴에 몸을 던져 나라를 배반하니 내 이제 너를 사로잡으면 갈기갈기 찢으리라. 진명이 크게 노하여 내달아 sak초와 싸우는데 20여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때 송강군 중 송봉대 안으로부터 한도가 이를 보고
곧 가만히 활을 당겨 sak초를 겨누고 쏘았다.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이 바로 그의 어깨 죽지에가 들어맞는다. sak초가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그대로 도끼를 들고 말을 채쳐 달아난다. 송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채찍을 들어 한 번 가리켰다. 대소 3군이 일제히 아우성치며 내달아 그 뒤를 급히 몰아친다. 시체가 들을 덮어 깔리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룬다. 바로 유가탄을 지나 괴수파 소체를 빼앗아 군사를 둔치니 오용이 말한다. 저희가 이번 싸움에 크게 져서 마음에 겁을 집어먹었을 것이니 곧 뒤를 급히 몰아쳐야지 만약에 내버려두면 기력을 양성하여 다시 깨치기 어려우리다. 송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정예 군사를 이끌고 네 길로 나누어 성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문달은 패군을 수습하여 비오곡 체중으로 돌아가 계책을 의논하더니 문득 소교 하나가 들어와 고하되 가까운 산 위에 불이 인다고 한다. 문달은 곧 군사를 거느리고 말에 올라 밖으로 나갔다. 보니 과연 동편 산머리에 횃불이 수가 없어 산과 들이 그대로 불바다다. 문달이 바야흐로 나가서 맞아 싸우려 할 때 앞선 수장 소이강 화영이 부장 양춘 진달과 함께 군사를 몰고 풍우같이 몰려든다. 문달은 그대로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겨우 비오곡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또 서편산 위에 무수한 횃불이 일며 쌍편 호연작이 부장 구북 연순을 거느리고 살같이 몰아나오고 뒤에는 또 병력화 진명이 부장 한도 팽기와 함께 지쳐나온다. 문달의 군마가 크게 어지러워 영체를 빼어 일어날 때 앞으로부터 화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이는 괭청내 능진이 화포를 놓은 것이다. 문달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찾아 성을 향해 달아나는데 호련히 앞으로부터 북소리 어지러이 일어나며 일표 군마가 길을 막으니 내닫는 장수는 곧 표자두 임충의 부장 마린 등비다. 사면에 북소리 어지럽고 불길은 하늘을 찌른다. 군사들이 각기 목숨을 도망하여 살 길을 구하는데 문달은 큰 칼을 춤추며 길을 앗아 나가다가 이성을 만나 군사를 한 곳에 합한 다음 한편으로 달아나 길이 환히 밝을 역에 성 아래 이르렀다. 양중서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혼이 달아나 버렸다. 황망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패잔인마를 맞아들여 성문을 굳게 닫고 감히 나가지 못한다. 송강은 이튿날로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아래 이르러 바로 동문 밖에 하체하고 성치기를 준비한다. 양중서가 유수사의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어찌하면 이 급한 것을 풀고 계책을 물으니 이성이 말한다. 적병이 성 아래 임하였으니 만일 이대로 시각을 지체하였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 상공은 곧 글을 쓰시어 신복인을 주시고 밤을 도와 경사로 올라가 채태사께 고하게 하십시오. 조정에서 정병을 내어 구원하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없으며 또한 인근 부연에 알리시어 구병을 청하도록 하시고 또 한편으로 성내 백성들을 뽑아 성을 지키게 하시며 내목 포석과 강로 경궁을 준비하여 주야로 방비하게 하시면 자연무사하오리다. 양중서는 그 말을 쫓아 급히 동경 채태사에게 올리는 글을 써서 수장 왕정으로 하여금 마군 두엄만 영솔한 다음 성문을 열고 내달아 밤을 도와 동경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 인근 부연에 구병을 청하여 백성들 가운데 장정들을 뽑아 성을 지키게 하였다. 28. 대도 간승. 왕정은 주야로 말을 달려 동경으로 올라갔다. 태사부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지기에게 온 뜻을 말하니 읽고 태사가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는 후당으로 들어가 태사에게 참배하고 가지고 온 밀서를 올렸다. 채태사는 서찰을 읽고 나자 소스라쳐 놀라 왕정에게 자세한 말을 묻고 내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것이니 관역에 나가 쉬도록 하여라. 내 곧 중관을 모아 의논하겠다. 글을 내어 보낸 다음 그 길로 군정 중사를 상의하려 추밀원관을 청하게 하니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동청 추밀사 동관이 보군, 마군, 금군 3사의 퇴위들을 인도하여 절당으로 들어온다. 채경은 곧 북경 대명부에 급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 계책을 물었다.
듣고 나자 모든 무리가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띄우고 말을 못하는데 문득 보사테이의 등 뒤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니 그는 곧 아문의 방어 보이사로 성은 선이요 이름은 찬이란 사람이다.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얼굴은 냄비 밑바닥 같고 콧구멍은 하늘로 쳐들렸고 고수머리 붉은 수염에 신장이 팔척인데 한자루 강도를 쓰되 무예가 뛰어나니 일찍이 왕부에 있어 군마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추군마라 일컫는 터이다. 이 사람이 본래 연조전을 잘 쏘아 일찍이 번장을 항복받은 일이 있으므로 하여 왕이 그 무예를 사랑하고 군마를 삼았던 것인데 군주가 그의 용모 추루한 것을 한하여 마침내 병이 들어 죽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그는 중이 쓰이지 못하고 한낱 병마 보이사로 있더니 이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출반하여 태사에게 품하였던 것이다. 소장이 당초에 향리에 있을 때 서로 사귄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한말의 무한왕 한수종우 관운장의 적파자손으로 성은 관이요 이름은 승이라. 형룡이 바로 저의 조상과 방불한 데다 또 청룡오놀도를 쓰는 까닭에 사람들이 대도관승이라 부르는 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포동에서 한낱 순검으로 비록 낮은 벼슬에 굴하여 있기는 하오나 원래 어려서 병서를 읽었으며 깊이 무예에 통하고 겸하여 만부부당지용이 있사오니 만일 예로서 청하여 상장을 삼으신다면 가히 수박을 소탕하고 도적들을 진멸하여 보고감이 나올 것이라 태사은상께서는 곧 균지를 내려주십시오. 채경은 듣고 나자 크게 기뻐하여 곧 선찬으로 사신을 삼아 문서와 말을 가지고 밤을 도와 포동으로 내려가서 관승을 불러오게 하였다. 선찬이 그 길로 말을 달려 떠나 하룻밤 하루낮에 포동에 이르러 순검사 문전에 말을 내리니 이때 관승은 마침 학사문으로 더불어 고금의 흥패를 논하고 있다가 동경에서 사명이 이르렀다 듣고 황망이 나와서 선찬을 청하여 들여 청상의 자리를 나누어 앉자 곧 한마디 물었다. 고인을 오래 뵙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멀리 이르시었소? 선찬은 대답하였다. 방금 양산박 초정이 북경 대명부를 쳐서 위태하기로 제가 태사 면전에서 힘써 형장을 청거하였더니 태사께어서 균지를 내리시어 청하시는 것이니 형장은 부디 미루지 말고 곧 함께 경사로 올라가십시다. 듣고 나자 관승은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곧 곁에 앉은 학사문을 가리켜 말한다. 이 사람은 나와 결의한 형제이니 성은 학이며 이름은 사문이요. 본래 저희 모친이 꿈에 정목하니 품에 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낳았으므로 남들이 정목하니라 별명지어 부르는 터이언니와 18반 무예에 안이 통한 것이 없는 범 같은 장수요. 이제 한 가지로 경사에 올라가 힘을 합하여 나라에 보답할까 생각하는데 형의 의향은 어떠하오? 선찬이 기뻐 쾌히 응낙한다. 관승은 학사문과 함께 장정 10여 명을 거느리고 칼과 말, 행리를 수습하여 선찬을 따라 동경으로 올라왔다. 바로 태사부 앞에 이르러 말을 내리니 채경은 관승이 이르렀다 듣자 곧 절당으로 불러들인다. 관승은 학사문과 함께 선찬을 따라 들어가 계단 아래에서 태사께 배웠다. 채경이 눈을 들어 관승을 보니 참으로 호일표의 인재라. 당당 8척의 키에 두 눈썹은 살적까지 들어갔고 봉의 눈은 하늘을 가리키며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요 입술은 바로 연지를 칠한 듯하다. 태사는 크게 기뻐 한마디 물었다. 장군의 청춘이 얼마나 되는고? 관승이 아랜다. 소장의 천한 나이 올해 32이로소이다. 이제 양산박 초구가 북경성을 애워싸 10분 위태로운 터에 장군은 무슨 묘책으로 그 포위를 풀려는고. 올해 들음에 초족의 무리들이 양산박을 점거하여 세상을 소란케 한다 하더니 이제 저희가 함부로 소요를 떠나옴은 곧 스스로 화를 취함이오이다. 이제 만약 가서 북경을 구하려 하면 부질없이 인력만 수고로이 하오리니 은상께어서 소장에게 적병 수만만 빌려주시면 이 길로 바로 양산박을 들이쳐 도적으로 하여금 수미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할까 하나이다. 듣고 나자 태사는 이는 곧 위위구조지계이니 정이 내 뜻과 맞도다. 기뻐하기를 맞이 않고 추미론관을 불러
산동하북의 정예군병 1만 5천을 조발하여 학사문을 선봉을 삼고 선찬으로 후군을 거느리게 하고 관승으로 영병지휘사를 봉하고 보군태의 단상으로 식량을 접응하게 하고 삼군을 호상한 다음 날을 정하여 떠나게 하였다. 관승이 마침내 채태사에게 하직을 고하고 삼군을 영솔하여 양산박을 향해 나아간다. 한편 송강은 무두령과 함께 매일 성을 쳤다. 그러나 이성문달은 성문을 굳게 닫고 감히 나오지 못한다. 성을 쉽사리 깨치지 못하여 송강이 마음에 울민함을 견디지 못할 때 문득 소교 하나가 고하되 군사께서 오셨다 한다. 곧 맞아들이게 하니 오용은 중군장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자 송강을 대하여 말한다. 일전에 성에서 달려나간 세필의 말이 있지 않소이까? 그것이 정녕 양중소의 밀서를 지니고 동경 채태사에게 구병을 청하러 간 사자일 것인데 어찌하여 오늘까지 아무 동정이 없는지 자모 수상한 일이 아니오이까? 이 사람 생각에는 혹시 저들에게 꽤 많은 장수가 있어 위위구조계를 써서 이곳을 구원하러 오지는 않고 도리어 우리 양산박 대체를 취하려는 것이나 아닐지. 만약에 그렇기라도 한다면 여기 이대로 머물러 있지는 못하오리다.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중에 문득 신행태보 대종이 달려들어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급히 고한다. 동경 채태사가 간우의 자손인 포동의 대도 관승을 시켜 대병을 거느리고 양산박으로 내려왔는데 산채 두령들의 주장이 일정치가 않으니 아무래도 형님께서 곧 회군하여 먼저 양산박에 급한 것부터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송강이 오용에게 개교를 물으니 오용은 대답한다. 오늘 늦은 시각에 보군을 먼저 떠나게 하고 양쪽 군마를 비오곡 양편에다 매복을 시켜두었다가 성중에서 우리가 퇴군하는 것을 보고 뒤를 쫓거든 그때 내달아 치도록 하십시다. 송강은 그 개교를 쫓아 그날 밤이 들기를 기다려 천천히 퇴병하여 이튿날 사시 전후에는 완전히 물러가게 하였다. 이때 성 위에서 바라보니 양산박 군병들이 길을 말고 칼과 도끼를 어깨에 메고 분분히 영체를 빼어 돌아가는 눈치다. 곧 양중서에게 들어가 고하니 양중서는 즉시 이성문달을 불러 의논한다. 저놈들이 갑자기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는 모양이니 어찌된 까닭일꼬? 문달이 대답한다. 아마도 경사의 구병이 바로 양산박을 취하려 하므로 저놈들이 행여나 소요를 잃을까 겁이 나서 도망을 하는 모양이니 곧 뒤를 엄살하면 가히 전승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이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지 아니하여 정찰마가 동경으로부터 공문을 들고 이르렀다. 표봄에 대병이 바로 양산박을 가서 취하니 만약 도적의 무리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거든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곧 뒤를 몰아 치라는 것이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 즉시 이성문달로 군마를 거느리고 나가게 하였다. 두 장수가 영을 받고 풍우같이 뒤를 쫓아 바야흐로 비오곡에 이르자 호련 등 뒤로부터 포성이 일어난다. 크게 놀라 말을 멈추고 돌아다 보니 후면에 무수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북소리 어지러이 울린다. 복병이 있음을 깨닫고 두 장수가 황급하여 급히 군사를 물리려 할 때 좌편으로부터 소위강 화영이 내닫고 우편에는 표자두 임충이 내달아 좌우로 끼고 친다. 두 장수가 군사를 거두어 달아나는데 앞에서 쌍편 호연작이 또 일지군을 거느리고 내달아 길을 막는다. 이성문달은 투구를 벗어버리고 죽기로 싸워 간신히 성으로 들어가서는 감히 2번 나오려 못하였다. 송강의 군마는 한 명의 군사도 꺾이지 않고 차례로 돌아갔다. 양산박 가까이에 이르니 추군마 선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는다. 송강은 우선 그곳에 하체한 다음 가만히 샛길로 하여 사람을 양산박으로 올려보내 수륙 군병이 모이기로 약속하여 서로 구응하기로 하였다. 이때 양산박 수채 안에 두령 선하와 장행이 그의 아우 낭리백도 장순을 향하여 의논한다. 우리 형제가 산채로 올라온 뒤로 따로이 공을 세운 것이 없는 터에 이제 대도 간승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수채를 치니 내 나하고 둘이서 가서 영체를 겁박하고 관승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장순이 말한다. 우리 형제의 힘만 가지고 일이 쉽게 될성쉽소.
만약 실수를 하였다가는 도리어 남의 비웃음만 사게 되오. 그러나 장행은 듣지 않고 그렇게 매사에 조심만 하려 들면 어느 천년에 공을 한번 세워보겠단 말이냐. 내가 가기 싫다면 오늘 밤에 나 혼자라도 가보겠다. 장순이 굳게 말렸건만 끝끝내 듣지 않고 이날 밤 장행은 작은 배 50여 척에 배마다 졸개 5명씩 손에 창을 들리고 허리에 칼을 채우고 희미한 달빛을 쫓아 가만히 배를 내어 건너편 언덕에 대이니 때는 이경 즈음이다. 이때 관승이 바야흐로 중군장 안에 있어 등촉을 밝히고 병서를 보고 있더니 문득 소교 하나가 가만히 들어와서 고한다. 갈숲 속에 작은 배 40-50척이 와 닿으며 사람마다 장창을 손에 들고 갈대밭 속으로 들어가 좌우로 매복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소이다. 듣고 나자 관승은 희미한 냉소를 짓고 즉시 영을 가만히 전하여 군중에 준비가 있게 한다.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장행이 200-300명 수군을 갈대밭 속에 매복하였다가 영체 가까이 이르러 녹각을 헤치고 바로 중군으로 들어와 장중을 바라보니 등촉이 휴양한 아래 관승이 손으로 수염을 어루만지며 앉아서 병서를 보고 있다. 장행은 크게 기뻐 곧 창을 꼬나들고 장방 안으로 뛰어들려 하였다. 바로 이때다. 한 옆으로서 바라 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게 함성이 일어나더니 미처 몸을 빼쳐 도망할 사이도 없이 사면으로부터 복병이 일제히 내달아 장행과 그 수와 졸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묶어버린다. 장존으로 끌고 들어가니 관승은 둘러보고 웃으며 꾸짖는다. 초적이 어찌 감히 나를 엿보는고. 장행을 함거 속에다 가두게 한 다음 이제 송강을 마저 잡는 대로 함께 경사로 압송하기로 한다. 이때 수채 안에서 삼원 두령이 모여 앉아 관승을 막을 일을 의논하더니 문득 장순이 찾아와서 말한다. 우리 형님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관승의 영체를 겁박하러 갔다가 그만 도리어 사로잡히고 말았으니 이 노릇을 어쩌오. 그 말을 듣자 원소칠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다. 우리 형제의 무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하며 기륭간에 서로 구하기로 맹세를 한 터에 자네는 더구나 친동기간인데 형님을 혼자 보내놓고 이제 사로잡힌 것을 알면서도 가서 구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가 가서 곧 구해오겠네. 난들 생각이 없겠소마는 다만 송공명 형님의 장령을 얻지 못해서 감히 경솔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지요. 장령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러는 동안에 자네 형님은 어육이 되란 말인가. 원소이 원소오가 모두 원소칠의 말을 옳다 여겨 장수는 감히 어기지 못하고 이날 사경에 크고 작은 수채 두령을 점거하여 큰 배 100여 척에 나누어 타고 일제히 관승의 영체를 향해 지쳐 들어갔다. 언덕 위에 있던 군졸이 이를 보고 황망히 들어가 고하니 듣고 나자 관승이 다시 입가에 냉소를 띄우고 참으로 견식이 없는 놈들이로고 곧 수장을 앞으로 불러 귀에 대고 여차여차히 하라 몇 마디 분부하니 수장은 영을 받고 물러난다. 한편 삼원 형제는 앞을 서고 장수는 뒤에 있어 고함을 지르고 영체 안으로 달려 들어오니 영체 안에 창과 칼과 깃발이 버려서 있으되 사람은 단 한 명을 못 보겠다. 삼원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는데 장전의 바라소리 크게 울리며 좌우 양편으로부터 마군 보군이 8길로 나뉘어 중축첩첩이 에워싸고 들어온다. 형세가 그런 것을 보고 장순이 먼저 달아나고 삼원 형제도 길을 찾아 도망하여 겨우 물가에 다다랐을 때 후군이 따라 이르러 갈고리와 투삭을 어지러이 던져 마침내 원소칠은 잡히고 원소이 원소 장순만 이중과 동이 동맹의 구원을 받아서 돌아왔다. 곧 양산박 대체에 이 일을 고하니 유당이 다시 장순을 시켜 헤엄을 쳐 송강의 영체에 가서 소식을 전하게 한다. 송강이 오용에게 계책을 물으니 내일 나가서 싸워 승패를 본 연후에 개교를 정하기로 하시지요.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중에 호련 북소리가 어지러이 일어나며 군사가 들어와 고하되 추군마 선찬이 3군을 거느리고 바로 대체를 향해 쳐들어온다고 한다. 송강은 장수를 거느리고 곧 앞으로 나갔다. 선찬이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 있다. 송강은 좌우를 돌아보고 외쳤다. 어느 형제가 나가서 저놈을 잡을꼬.
말이 떨어지며 소희강 화영이 창을 꼬나잡고 내다르니 선찬이 또한 칼을 춤추며 마주 나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십합에 화영은 파탄을 보이며 곧 말을 돌려 달아났다. 선찬이 뒤를 급히 쫓는다. 화영은 강창을 요사환에다 걸자 활에 살을 먹여 몸을 틀며 선찬을 겨누고 쏘았다. 선찬이 시위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바로 화살이 가슴을 향해 날아든다. 번개같이 칼을 들어 막는다. 쟁그렁. 살촉이 칼에 맞아 소리를 내고 땅에가 떨어진다. 화영은 둘째 살을 쏘았다. 선찬은 또 몸을 앞으로 굽혀 화살을 피하며 그의 궁술이 고강한 것을 알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본진을 향해 돌아간다. 이를 보자 화영은 저도 말머리를 돌려 급히 그 뒤를 쫓으며 또한 화살로 선찬의 후심을 겨누어 힘껏 쏘았다. 화살이 호신경을 맞추어 쩡 하고 소리가 난다. 선찬은 황망히 말을 제쳐 진중으로 들며 곧 사람을 보내 관승에게 고하였다. 이윽고 문기가 열리는 곳에 관승이 나오니 금감 녹포에 탄 말은 한필 적토마요. 손에 잡은 것은 청령 언월도니 곧 한말 삼국시대의 관웅장과 흡사하다. 송강이 그의 모습이 속되지 않은 것을 보자 오용과 더불어 갈채아기를 맞이 않으며 머리를 돌려 묻두령을 보고 대도 간승이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고 한마디 하니 표자두 임충이 이 말에 격동이 되어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제쳐 내다르려 할 때 병력과 진명이 또한 크게 노하여 낭화봉을 춤추며 살같이 달려가 바로 관승을 취한다. 이를 보고 임충이 진명에게 공을 빼앗길까 저하여 급히 달려들며 두 장수가 쌍으로 관승을 취하니 관승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 싸운다. 삼기마가 주마등 돌듯 빙빙 돌아가며 싸우니 이 모습을 이윽히 보고 있다가 송강은 혹시나 관승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갑자기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두었다. 관승이 또한 말머리를 돌려 돌아간다. 이날 밤 월색이 가득하고 꽃들이 지천인데 문득 군사 하나가 들어와 고한다. 어떤 수염 많이 난 장군 한 분이 필마 단기로 장군을 배우러 왔다 하나이다. 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더냐. 그 장군이 갑옷도 안 입고 군기도 안 들고 왔는데 성명은 물어도 대답을 않고 다만 원수를 배웠겠다고만 합니다. 그럼 불러들여라. 오래지 않아 한 장수가 장중으로 들어와 관승에게 절하여 뵌다. 등불 아래 자세히 보니 어디서 한번 본 일이 있는 듯한 사람이다. 대체 누시오. 좌우를 잠깐 물려주실 수 없습니까? 다 내 신복들이니 염려 말고 말씀하오. 그 사람이 비로소 말을 한다. 소장은 호연자기외다. 앞서 연안마군을 거느리고 양산박을 치러 왔다가 뜻밖의 적의 관계에 빠져서 군기를 잃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중입니다. 오늘 진상에서 임충과 진명이 힘써 싸워 장군을 사로잡으려 할 때 송강이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둔 것은 진실로 제가 장군을 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이 사람이 전부터 조정에 기순할 마음을 가졌으나 다른 도적들이 듣지 않는 까닭에 오늘 소장과 몰래 계교를 세운 바가 있소이다. 장군이 만약 소장을 의심 않으시고 내일 밤에 함께 좁은 길을 쫓아 바로 적체로 들어가서 임충의 무리들을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신다면 장군 한 분의 공운에 그치지 않고 송강과 소장도 죄를 속하여 다시 양민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이다. 관승은 크게 기뻐 술을 권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 이튿날 송강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청한다. 호연작은 갑옷을 빌려 입고 관승과 함께 말 타고 전진으로 나갔다. 송강 진상에서 호연작을 보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산채에서 일찍이 너를 박대하지 않았거든. 내 어찌하여 야반도주를 하였느냐. 호연작이 마주 나서서 꾸짖는다. 너희 좀도적들이 뭐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송강이 곧 진삼산 황신을 내어보내 싸우게 한다. 호연작이 곧 맞아 싸워 십합이 미처 못되어 채찍을 한번 번쩍 들어 황신의 머리를 갈겨 말 아래 떨어뜨리니 송강의 군중으로부터 군사들이 일제히 내달아 떠매어 가지고 돌아간다. 이를 보고 관승이 크게 기뻐 대소삼군으로 일시에 엄살하려 하니 호연작이 간한다. 오용이란 놈이 꽤가 많으니 지금 쳤다가는 반드시 간계에 빠질 것이외다.
관승은 그 말을 믿고 즉시 군사를 거두어 본체로 돌아갔다. 이날 밤에 그는 장령을 전하여 선창과 학사문으로 길을 나누어 접응하게 하고 몸소 500마군을 거느려 호연작이 인도하는 대로 송강의 영체를 향해 나갔다. 이날 밤에 달이 있어 밝기가 낮 같아. 호연작이 앞을 서고 모든 사람이 뒤를 쫓아 나가더니 얼마 아니 가서 길가에 40-50명 졸개가 엎드려 있다가 그들이 이르는 것을 보자 낮은 음성으로 가만히 묻는다. 오시는 어른이 호연 장군 아니십니까? 호연작은 저도 역시 낮은 음성으로 떠들지 말고 가만히 따라오너라. 한마디 이루고 다시 앞으로 나가 한 산모퉁이를 지나자 그는 창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기 붉은 등롱이 보이지요? 바로 저것이 송강의 대체회다. 관승은 급히 입말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가며 홍등 달린 대체 가까이 이르자 곧 일성포양에 그대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대체 안팎에 단 한 명의 군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관승이 크게 놀라 호연작을 찾으니 그도 또한 간 곳을 모르겠다. 그제야 비로소 개교에 빠진 줄을 깨닫고 황망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하더니 문득 숲속으로부터 북소리 어지러이 일어나며 좌우에 매복한 요구수들이 일시에 내달아 관승을 사로잡아 갑옷을 벗겨버리고 앞뒤로 옹해하여 대체로 끌고 온다. 한편 임충은 화영과 한 가지로 일지군을 이끌고 나가서 선찬을 막았다. 선찬이 칼을 두르며 내달아 월색이 교교한 아래 세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는데 20합이 못다하여 선찬은 두 장수를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문득 숲속으로부터 한 장수가 말을 몰아 내다르니 곧 일장청 호삼낭이다. 선찬이 싸울 뜻이 없어 한편으로 길을 찾아 달아나려 할 때 호삼낭이 손을 번뜩하자 올가미가 허공을 날아 선찬의 몸을 엉는다. 선찬이 그대로 말 아래 떨어지자 곧 군졸들이 아우성치며 달려들어 굵은 밧줄로 결박을 하여 대체로 끌고 간다. 또 한편 진명과 솔립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바로 길에서 학사문을 만났다. 학사문이 말을 채쳐 나오며 이놈 좀도적들아, 내 피하면 살려니와 나를 막으면 죽으리라. 큰 소리로 꾸짖는다. 병력과 진명은 대꾸하지 않고 낭하봉을 춤추며 내달아 맞아 싸운다. 서로 싸워 5-6합에 이르렀을 때 곁에서 손립이 내달아 협공한다. 학사문의 창법이 점점 어지러워 바야흐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할 때 진명은 번개같이 팔을 놀려 그를 사로잡아 말 아래 내리쳤다. 군사들이 고함치고 일시에 내달아 그를 묶어가지고 대체로 향한다. 이러한 때 또 한편으로는 박천조 이응이 대소군마를 거느리고 관승의 영체로 지쳐 들어가서 먼저 장행과 원소치를 구하고 잡혀갔던 수군도 모조리 찾아낸 다음 한편으로 식량과 마피를 거두며 한편으로 사면의 패잔 인마를 거두어 갔다. 이때 동방이 비로소 밝아온다. 송강은 모든 장수를 모아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충의당 위에 차서에 따라 자리를 정하고 앉자 마침 도부수의 무리들이 관승, 선찬, 학사문을 잡아가지고 들어온다. 이를 보자 송강은 황망히 당에서 뛰어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친히 묶은 것을 끌어준 다음 관승을 붙들어 자기가 앉았던 한가운데 교위에다 앉히고 그 앞에 절하여 머리를 숙이고 죄를 청하였다. 망명의 무리가 그릇 호의를 범하였으니 부디 장군은 죄를 용서하십시오. 호연작이 또한 자리를 내려 사죄한다. 수장이 장령을 받고 부득이 개교를 행한 것이니 장군은 과히 허물지 마십시오. 관승은 한동안 말이 없이 있다가 선창과 학사문을 돌아보고 한마디 하였다. 우리가 이미 사로잡힌 몸이 되었으니 장차 어찌했으면 좋겠소. 두 사람이 함께 대답한다. 소장들은 오직 장령대로 조추오리다. 관승은 송강을 보고 말하였다. 우리 무리가 이제 다시 나아갈 낯이 없으니 부디 곧 죽여주시오. 송강은 그 앞에 다시 절하고 말한다. 장군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저희들의 미천한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장군을 이곳에 모시어 함께 채천행도할 것이오. 또 여기 머물러 계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곧 군기와 말을 돌려드려 경사로 돌아가시게 하오리다. 관승이 그 말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찬 학사문으로 더불어 입당할 것을 허락한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여 곧 충의당 위에 연석을 베풀고 한편으로 서령을 포동에 보내 관승의 가족을 데려오게 하였다. 석상에서 술이 반감에 이르자 문득 송강이 눈물을 머금고 말한다. 노원애와 석수, 이 두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하면 구하여 낸단 말인고. 오용이 얼른 나서며 형님은 과히 상심 마십시오. 오늘은 이미 늦었거니와 내일은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이번에는 기어코 대명부를 쳐 깨뜨리고 두 형제를 구해내오도록 하십시다. 하여 송강을 위로하니 이 말을 듣자 관승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제가 사랑하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이번 길에 선봉이 될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선봉되기를 자원한다. 송강은 크게 기뻐 이를 허락한다. 이튿날 관승으로 선봉대장을 봉하고 선창과 학사문으로 부장을 삼아 군사를 거느려 먼저 나가게 하고 남은 두령은 모두 그 뒤를 따르며 이중과 장순으로는 또 수군을 거느려 접응하게 하였다. 한편 북경 대명부에서는 양중서가 급선봉 삭초와 더불어 성중에 있어 술을 마시는 중에 급보를 받았다. 곧 관승, 선찬, 학사문의 무리가 양산박에 들어가 이미 입당을 하고 이제 도적의 선봉이 되어 군마를 이끌고 이곳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뜻밖의 소식에 양중서가 소스라쳐 놀라 손에 잡았던 잔을 저도 모르게 마룻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삭조는 태연히 한마디 한다. 저번에는 도적의 암전을 맞고 패를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필코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니 은상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양중서는 마음에 미덥게 생각하여 곧 술을 큰 잔에 가득 부어 그를 상준 다음 본부 인마를 이끌고 성 밖에 나가 영적하게 하고 다시 이성 문달 두 장수로 인마를 조발하여 뒤따라 나가 접응하게 하니 이때는 곧 한겨울이라 연일 큰 바람이 일어나 말굽에 물이 얼고 철갑은 얼음같이 차다. 삭조가 병사들을 이끌고 비오고개가 하체를 하니 이튿날 양산박 군사가 이르러 진세를 벌이고 나자 북소리 3번 울리며 한 장수가 손에 청룡 언월도를 잡고 족토말을 몰아 문기 아래로 나와 있다. 삭조가 본래 대도 간승의 낯을 모르나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다. 삭조는 그대로 말을 채쳐 내달았다. 이때 이성이 중군에서 삭조가 관승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삭조의 도끼가 점점 어지러워진다. 이성은 곧 쌍도를 춤추며 내달았다. 이를 보고 양산박 진중으로부터 선창과 학사문이 일시에 내달아 싸움을 돕는다. 5 장수가 한 덩어리가 되어 어지러이 싸울 때 높은 언덕에 올라 이 광경을 바라보던 송강이 채찍을 들어 한 번 가리켰다. 함성이 바로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대군이 일시에 내달아 몰아친다. 이성과 삭조는 한마당 싸움에 크게 패하고 성중으로 도망하여 들어간다. 송강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곧 군사를 재촉하여 성 아래에 이르러 하체하였다. 이튿날 붉은 구름이 하늘에 빽빽하게 끼고 천기는 어두운데 삭조가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와 싸움을 청한다. 오용은 가만히 영을 전하여 이날 싸움에는 거지 패하게 하였다. 삭조가 일진을 이기고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성으로 들어갔다. 이날 날이 저물며 바람이 더욱 사납다. 오용이 장막 밖에 나와 보니 흰눈이 분분히 내리고 있다. 오용은 곧 군사들을 시켜 성 밖 여러 곳에 함정을 깊이 파놓게 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밤새도록 온 눈이 높게 쌓였다. 한편 삭조가 날이 밝으며 성 위에 올라 바라보니 송강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빛이 있어 한 곳에 붙박혀 있질 못한다. 삭조는 곧 정병 300명을 점거하여 거느리고 가만히 성문을 열고 지쳐나갔다. 송강의 군사가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삭조가 동서로 충돌하는데 수군 두령 이중과 장순이 몸에 엷은 갑옷을 입고 손에 긴 창을 꼬나잡고 내달았다. 삭조가 맞아 싸워 두어 합이 못되어서 두 사람이 모두 창을 버리고 달아난다. 함정 파놓은 곳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 삭조는 성미가 남달리 급한 사람이라 앞뒤를 헤아리는 법이 없다. 그대로 급히 뒤를 쫓는데 이준이 시내를 끼고 달아나다가 앞에 어지러이 도망하는 인마를 향하여 문득 큰 소리로 외친다. 송강 형님, 어서 빨리 달아나슈.
이 말에 삭초가 더욱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채쳐 급히 쫓다가 문득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며 말을 탄 채 몸은 함정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복병이 일시에 내달아 올가미로 얽어 올린다. 수와 군졸들은 주장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곧 목숨을 도망하여 앞을 다투어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양중서가 크게 놀라 즉시로 사람을 경사로 올려보내 급한 것을 고하고 굳게 성을 지켜 다시는 나가서 싸우려 앉는다. 한편 송강이 장중에 앉아 기다리더니 도부스의 무리가 삭초를 잡아가지고 올라온다. 송강은 곧 군사를 꾸짖어 물리치고 그 묶은 것을 풀어준 다음 손을 이끌어 자리에 앉히고 술을 내어 권하며 은근히 말하였다. 장군도 보시다시피 여기 모인 여러 형제들이 태반이 다 조종 명간이요. 우리와 함께 산에 올라 채천행도 하심이 어떠하오. 양지가 또한 나와 예를 베풀고 그간 사모하던 회포를 편다. 이에 이르러 급선봉 삭초도 마침내 입당할 것을 허락하여 이날 양산박 진중의 상하가 모두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즐겼다.